오늘 제 강연에서는 감염을 어떻게 영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현재까지 팬데믹으로 선포한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입니다. 이 중에서 홍콩 독감 때 100만 명 이렇게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었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는 사망자가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이것도 거의 추정치인데요.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WHO가 194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 때는 WHO가 팬데믹으로 선포하지는 못했던 것이고요. 현재 코비드-19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고, 국내에서도 약 2,9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흔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괄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감염이라는 것은 어떤 미생물, 그 중에서도 특히 박테리아 감염이 가장 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콜레라, 살모넬라 혹은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5157 같은 이콜라이, 스트랩토코커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대장균이고 일부는 환경에 있는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톡신들을 제너레이션 하기도 하고, 사람이 감염이 되면 순간적으로 그 이뮤 리스폰스가 매우 부스트가 돼서 굉장히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을 개발해 왔는데, 그런 항생제들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 유전자 변화를 가진 박테리아들이 다시 생겨나서 저희가 개발해 놓은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감염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HIV, 혹은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을 크기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상당히 이렇게 다채로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사람 세포들, 그중 대부분 보면 수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중에 적혈구 세포를 보면은 한 8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테리아 중에 대표적인 것인 이콜라이의 경우에는 약 한 2마이크론,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말리안 세포의 소기관으로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어떤 기관 중에 하나인 라이소좀이나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은 대부분 한 1, 2마이크론 정도의 사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 바이러스들, 인플루엔자나 HIV,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백 나노 혹은 수백 나노도 되지 않는 100나노 이상의 아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바이러스들 중에서 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의 그런 종류의 하나인데요. 보시면 60에서 140나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이즈가 어떤 점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때의 빛의 파장의 절반 정도 사이즈가 이하가 되면 우리가 광학적으로는 실제로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리밋이 대략 0.2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박테리아 정도 사이즈, 그리고 세포 소기관까지는 광학적으로 볼 수가 있으나 바이러스의 사이즈는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직접 눈으로 관측한 최초의 사람은 이 안토니 반 리바노프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1600년대 미생물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눈으로 관측을 해서 자기 노트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잘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디자인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미경 모양과 같은 건데요. 그 네모난 판 가운데 조그마한 구멍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핀이 미생물 하나를 얹어 놓으면 현미경과 비슷한 원리로 이거 그 모양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광학적으로 박테리아를 관측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처럼 이렇게 모양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동그란 모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통 모양, 혹은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모여서 좁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면 흑백으로 보이는 현미경 상에서 각각이 어떤 박테리아인지, 이 종류가 뭔지 이걸 잘 구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솟구치죠.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색깔이 다르게 보이면 이게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를 처음 했던 분은 그 한스 그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염색 방법을 그람 스테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바이러스를 직접 보건 어떤 식으로든 광학적으로 영상화할 수 없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질문이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어떤 화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런 감염을 영상화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분자 구조를 가진 염료를 여러 종류를 만들고 그러한 염료를 가지고 감염을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색깔을 띠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원하는 어떤 감염 현상을 이미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자들을 합성하고 이것들을 바이오 연구나 혹은 감염 연구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분자는 나프탈렌의 몇 가지 이렇게 펑셔널 그룹이 있는 분자를 덴실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덴실이라고 하는 형광체를 만드는 방법이 그 왼쪽 첫 번째 보이는 덴실 클로라이드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아민을 이렇게 섞어주면 아민에 있는 이 론페 일렉트론이 이 설퍼를 때리면서 이렇게 substitution 리액션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형광을 가지고 있는 덴실 분자가 됩니다. 이 분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 연구 참여를 왔던 학부 연구생들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다양한 분자를 합성을 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아래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색깔도 꽤 다양하고 밝기도 다양한 그런 분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이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 꽤 재미있었던 예를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거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계열의 분자들입니다. 프로게스테론, 안드로젠, 콜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분자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셔도 거의 똑같이 생긴 분자들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은 이 부분만 약간씩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작용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이드록실 그룹 혹은 키톤 그룹이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분자에만 선택적으로 형광이 밝아지는 그런 애들 설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요. 근데 저희가 만든 분자들 중에 이 두 가지 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사한 분자들 중에 프로게스테론에서만 형광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방식의 센서 분자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만약에 어떤 좋은 센서가 있어서 감염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의 큰 아이디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 이야기 같으면은 이 분자 하나가 특정 어떤 타겟 분자를 인지해서 형광이 이렇게 탁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해봤던 것은 요 조류독감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일입니다. 4, 5년 전만 해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조류독감이 크게 번져서 여러 그 양계장에 닭들이 이렇게 폐사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양계장에 아직 조류독감이 걸리지 않은 애들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해버리는, 이렇게 죽여버리는 아주 슬픈 일들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조류독감 검사법이라는 게, 검출법이 그 스탠다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 그 닭의 그 분변에서 일부 시료를 취한 다음에 그 엠브리오네이티드 에그에다가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며칠간 그 달걀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해서 충분한 양이 된 것들은 뽑아내서 그 닭 피가 엉기는지 코어큘레이션 어세이를 돌려서 피가 엉기면 아 여기는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고 그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보기 위해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요거 하는 데만 한 5일씩 이렇게 걸리는 실험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리소스가 많이 드는 어세이였습니다.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사실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표면에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게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엔도저멀 애시디피케이션 과정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코트 프로테인을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쥔을 숙주세포 안에 넣어서 자기를 복사하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코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숙주세포에 딱 접착하는 스텝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요 분자의 구조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막 단백질 끝단에 이런 당 모양을 보고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감염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표면의 끝에 있는 스티아릭 애시드와 갈락토즈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그 달걀을 그 바이러스를 그 증식하는 데 쓰는 이유도 그 달걀 그 엠브리오네이티드 액 안에 있는 엘란토닉 색 리전에는 요 알파 2, 3 컨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에 잘 감염이 되는 그런 글라이칸이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 2, 3 컨포메이션이 아니라 알파 2, 6 컨포메이션이 있어야 이게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그 조류 독감과 사람 독감이 이렇게 그 숙주세포를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희가 리터처 서치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람이 upper respiratory region에는 알파 2, 6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다른 장기에는 이런 글라이칸 모양이 꽤 다양하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착안을 하게 된 게 만약에 사람 암세포주, 다양한 장기에서 온 세포주들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해보면 조류독감이 굉장히 잘 감염돼서 앰플리파이 되는 그런 세포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쭉 해보게 됩니다. 이때 사용했던 세포주가 8개 오르겐에 대해서 5개 다른 그 종에서 얻은 세포들이었고요. 총 그 69개의 세포와 바이러스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감염 패턴을 이미지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얻는 그것을 쭉 얻어서 봤더니 다양한 세포들이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염되는 패턴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저희가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건데요. 어떤 세포가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에 대해서 똑같이 감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 장기별 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한 이게 바이러스의 서브 타입이 달라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게 된 생각은 만약에 그 바이러스의 종류를 이러한 감염 패턴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패턴을 이용하면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숙주세포 안에 있는 그 수포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리터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포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의 특이적인 화학 센서를 이렇게 저희가 리터처 서치도 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한 화합물을 가지고 이제 세포를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세포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 형광이 그렇게 강하게 염색이 되지 않은데 AI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면 각각의 세포들이 약간씩 다른 세기로 형광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팩스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세포를 하나씩 이렇게 흘려주면서 형광 세기를 이렇게 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팩스 애널리시스를 해서 형광이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 두 개의 세포를 따로 모은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형광이 밝은 부분에 다 감염된 그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통해서 저희 분자가 실제 감염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센서 분자를 이용해서 한 5개 정도의 세포의 이미지를 쭉 얻고 여기서 얻어진 그 형광 패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그 바이러스의 아형을 보시는 것처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나 혹은 PCR 시퀀싱을 전혀 쓰지 않았고 저희가 합성한 형광 염료와 그리고 몇 가지 세포만 사용해서 그렇게만 쓰더라도 바이러스의 아형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꽤 이렇게 특이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많은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이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을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이런 예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는 어떤 센서 분자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감염을 영상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기존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감염 메커니즘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영상화하고자 하니 광학 한계 같은 걸로 잘 되지 않았지만 숙주세포를 보는 것으로 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었던 연구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연구를 기반해서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종류의 화합물 센서와 프로브를 개발을 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감염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